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 문득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집을 산다든지, 손주 결혼을 앞두었다든지,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지난달에는 60대 친구가 아들 내외에게 전세금을 보냈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셨대요. 마음 같아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건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세대 아닌가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항상 주머니에 용돈을 꼭꼭 챙겨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따뜻한 마음이 자칫 세금 폭탄이란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돈 오가는 건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세금도 신경 써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오간 돈조차 말이죠. 왜 줬는지 무엇을 위해 줬는지 그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증여로 간주돼 버리기 일쑤죠. 증여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그냥 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여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부모님이 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셨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대요.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가 맞습니다. 나라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필요하죠.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돕는 일에까지 무거운 짐이 얹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노후에 조금 도와주려니 세금 폭탄이라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자식들 키우며 이것저것 경험한 내용들이니 잘 들어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자식 주려고 아끼고 모았는데 막상 줄 때는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제가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어봅니다. 이 돈 왜 주셨어요? 제가 대답해요. 아니요, 저는 빌려준 건데요. 하지만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그냥 준 돈이네요. 증여세 내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줬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기록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다 남고요. 세무서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족을 돕고도 억울한 세금은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다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보내며 생각했죠. 내 돈인데 왜 세금을 내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도 만나고 책도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금은 낼 것을 내되 낼 필요 없는 건 내지 마세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억울한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
그건 현명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그런 현명한 분이 되실 겁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알아야 할 5가지 현명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메모란에 정확한 내용을 적으세요. 생활비, 이자 상환, 학비 같은 구체적인 용도를 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박 씨가 딸에게 3천만 원을 보냈어요. 대학원 등록금 때문이었죠. 그런데 메모란에 아무것도 안 썼대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이 증여가 맞습니까? 친구는 당황했죠. 아니요, 등록금이에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되었답니다. 만약 메모란에 대학원 등록금이라고 적었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행 앱에서 이체할 때 메모란, 용도란을 비워두지 마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좋은 방법은 용도별로 통장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주 교육비 통장, 자녀 생활비 통장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흔적을 남기세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쓰시죠? 카카오톡도 많이 하실 겁니다.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대화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캡처해서 보관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들에게 1,000만 원을 보내기 전에 아들아, 이번 달 대출 이자 낼 돈 1,000만 원 보내줄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요. 아들이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자 내고 나면 다음 달에 갚을게요. 이런 답장을 받으면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스마트폰에서 캡처하는 방법 아시죠?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대화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었다.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차용증 활용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종이에 정확한 금액, 상환 날짜, 이자율, 서명과 날짜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프린트해서 쓰시면 더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보관하는 거예요. 한 장은 자녀가, 한 장은 부모님이 꼭 갖고 계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공증이란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명 절차예요.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비용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고요. 시간은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이런 공증 서류가 정말 소중해집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더 필요해요. 만약 1,000만 원 이상을 빌려주신다면 꼭 공증을 받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분산과 시기의 조절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보내기보다 시간을 나누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1년에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이걸 증여세 공제한도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실 때는 1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1억 원을 주실 계획이라면 한 번에 다 주지 마시고 5천만 원씩 2해에 나눠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또한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날에는 축하금 용돈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쉽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세뱃돈, 용돈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크지 않게만 조절하세요. 다섯 번째는 직접 납부가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비, 병원비처럼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가족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싶다면 손주 통장에 보내지 말고 대학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영수증도 꼭 보관해 두시고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한 가족을 위해 병원비를 내실 때는 가족 통장보다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에 걱정이 없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세무조사라는 큰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얼마까지는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1년에 5천만 원, 10년간 5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주에게는 1년에 1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하지만 형제 자매 간에는 공제액이 작아서 1년에 1천만 원만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또 하나 질문이 많은 것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넣어둔 돈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주로 최근 5년 내의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솔직함입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탈세로 이어질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72세인데요. 대학생 손주에게 1천만 원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손주와 카카오톡으로 손주야, 이번 학기 랩톱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지? 할아버지가 사주려고 해. 이렇게 대화했고 손주는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손주 통장이 아닌 컴퓨터 판매점 계좌로 돈을 직접 보냈고 영수증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교육 목적의 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박 씨 어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집 구매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자는 연 3%로 정했고요. 월마다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12만 5천 원씩 이자를 받았고 이체 메모에도 이자 수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했죠. 이렇게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나중에 원금도 갚는다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대로 진행해야 해요. 내용은 많지만 실천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오늘 배운 5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세요. 기록을 남겼나? 대화 내용을 저장했나? 차용증은 작성했나? 금액과 시기는 적절한가? 직접 납부가 가능한가? 이렇게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수고가 나중에 여러분의 큰 재산을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본론에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 기록을 남기고 둘째, 대화 흔적을 보관하고 셋째, 차용증을 활용하고 넷째, 금액을 분산하고 다섯째, 직접 납부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실수들도 짚어볼게요.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현명하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째는 기록을 남기는 것, 둘째는 대화 흔적을 보관하는 것, 셋째는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 넷째는 금액을 분산하는 것, 다섯째는 직접 납부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배워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갖고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평생 돈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에 이런 세금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배우신 내용대로만 하시면 그 소중한 가족을 위해 애써 모은 재산을 억울한 세금으로 잃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받았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보냈는지, 어디에 썼는지, 증거가 있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오늘 같은 정보를 알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세무서는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직 증거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준비하는 사람의 편이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캡처하고 메모란에 내용을 꼼꼼히 적고 차용증 쓰고 보관하는 것. 이런 일들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실천이 큰 자산을 지켜줄 거예요. 10년, 20년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우리 세대는 이런 걸 잘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특히 가족 간에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전 딱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이 돈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부모 마음은 늘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 변함없이 가지되 방법만 조금 현명하게 바꾸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세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대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남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더 즐길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족을 도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로운 노후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아요. 사실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휴대폰에 메모장을 만들어 두세요. 제목은 가족 돈 관리 체크리스트로요. 그리고 5가지 항목을 적어 두세요. 매번 돈을 보낼 때마다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겠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나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에게 캡처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차용증 작성이 번거로우시면 손주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함께하면 모든 일이 더 쉬워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으니 금방 익숙해졌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새해가 오면 많은 분들이 세뱃돈도 주고 용돈도 주실 텐데 그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메모란에 세뱃돈, 용돈이라고 적고 금액도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작은 실천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만약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세요. 대부분 무료로 기본 상담을 해주니 부담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청춘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노년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죠. 그 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그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현명한 판단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는 첫째, 기록을 남기고
둘째, 대화 흔적을 보관하고. 셋째, 차용증을 활용하고. 넷째, 금액을 분산하고. 다섯째, 직접 납부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는 일이 가족 간의 사랑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투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미리 명확하게 약속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면 그런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랄까요? 세금도 아끼고 가족 사이도 지키고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불필요한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또 다른 현명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재정 건강 그리고 따뜻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